자, 얘가 예술 2번 지문이죠. 19학년 도스트.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말하지 말고 그냥 지문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얘는 그냥 간단하게 찾아 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4번 문제도 사실은 찾아 풀면 되는 건데 얘는 생각하는 힘 좀 길러줄 수 있는 문제고 4번 문제는 그래서 좀 이따 볼 거예요. 일단 사실 지문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문단, 두 문단 읽으면서 둘째 문단, 첫째 문단 읽으면서 이 지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딱 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지 않은 지문들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느낄 수 있는 지문이에요. 느낄 수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 게 한결 수월해집니다. 왜 그런 건지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봅시다. 1문단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은 자 연주악보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정 파트만 남아있대.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을 미완성이라고 부르면서 완성된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대요. 이렇게 예술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작품을 미완으로 두거나 대상의 일부분을 생략하는 방식을 논피니토라고 한다. 이게 주제겠죠. 논피니토 뭐예요? 피니토. 이 피니토라는 것은 제가 정확한 스펠링을 모르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되게 어감은 비슷한 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본 거, 미완성이 뭐죠? 피니쉬. 끝내지 않았다라는 말이겠죠. 끝내지 않은 것도 완성된 작품으로 보고 이것을 예술작품이라고 친다? 자, 피니토는 예술작품이 완성되기 이전 단계인 얘네를 통해서 미완성이 지닌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논피니토는 서양에서 르네상스 이후 예술가들의 주관적 사고나 상상력을 중시했던 당대의 예술적 풍토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르네상스 이후입니다. 예술가의 주관적 사고, 상상력을 중시했던 당대의 예술적인 풍토가 이 논피니토의 발전에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보고도 살짝 느낌이 있죠. 예술 완성하지 않은 미완성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1번) 맞는 거 그쵸? 그리고 논피니토는 르네상스 시기 예술가들이 벨베데레의 토르소에 관심을 보이면서 시작되었다. 얘는 1문단만 보고 판단하기엔 좀 그렇죠. 벨베데레의 토르소가 뭔지를 봐야 되니까. 르네상스 이후에라는 말을 보고 이거라고 착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거예요. 왜냐면은 르네상스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됐지 그 르네상스 시대 혹은 르네상스 이전에 시작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논피니토 작품이 창작되기 바로 나오네요.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예술가들이 이 벨베데레 토르소에 관심을 보이면서부터이다. 맞네요. 이 조각상에서 읽어보면 똑같아요. 미완성의 미학이 있대요. 그래서 그 이후 예술가들은 의도적으로 미완의 작품을 독립된 의미를 지닌 완전한 작품으로 생각하고 그것에서 예술적 가치를 얻으려고 했대요. 그에 따라 이 논피니토 예술가들은 작품을 완성하는 거에 집착하지 않고 당연한 거죠. 초안의 형태나 창작을 시작하기 위해 만든 개략적인 형상을 그대로 두고도 작품이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완성의 가치가 있으니까요. 자, 작품을 미완성인 채로 두어도 예술적 의도가 충분하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감상자의 몫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가 방금 보면서 느꼈던 점이랑 지금 이 문단을 보면서 느낀 점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논피니토 예술가들 보기랑 근데 사실 이 기억의 관점이라고 하니까 기억의 관점과 보기의 관점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든지 일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대립되어 있든지 셋 중에 하나겠죠. 자, 드가는 뭐라고? 완성을 위했다. 이미 대립구도죠. 똑같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완성도를 갖출 때까지 끊임없이 덧칠했다. 완성해서 이미 건네준 작품도 미심적인 부분이 생각하면 다시 되돌려봐서 고쳤다. 뭘까요? 기억의 입장에서 보기에 드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술은 완성하지 않고 미완성을 해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감상자의 몫이 아닐까요? 기억의 입장. 인간적 삶의 현실을 작품에 객관적으로 반영? 모르겠어요. 태도나 인식이 무엇인지 확정? 모르겠어요. 당신이 추구하니까 얘네가 있잖아요. 얘네가 맞는 말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는 말로 보일 수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기억, 논피니토의 입장에서 드가를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논피니토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봐줘야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논피니토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입장으로 드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골라야 하는데, 사실은 이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논피니토의 입장과 일치하는 부분이라서 비판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아예 이건 그냥 너무 2점짜리도 아니고 1점짜리 정도의 가치로 만들어 버리려면은 이 정답 선지는 이게 아니라 미완성으로 두어도 예술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1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2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3번이랑 4번 갖다 붙여볼게요. 아, 잠깐만. 이거. 얘랑 했죠. 로댕은 지금 안 나왔고, 미켈란젤로도 여기랑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봤어요. 뭐 쭉 읽어주면서 풀고 나머지 풀어도 되는 거고, 근데 이건 쉬워가지고 군데군데 그냥 풀어봤는데, 일단 봅시다. 나머지 문제. 아니다. 1번부터 풀고 할까? 1번 지금 여기다 해놨으니까 1번 풀고 합시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3문단 같은 경우에 논피니토의 관점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어져 왔던 흐름 똑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로댕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피니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댕을 봅시다. 로댕은 조각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단편화하는 방식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냈냐. 로댕을 봅시다. 여기 미켈란젤로고요. 로댕 어딨어? 여기네요. 고의로 파편화하고 단편화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나요? 그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단편화하는 방법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낸 건 맞는데, 아, 여기 있다. 제거라는 단어를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한데? 불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얘는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걸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역동성을 압축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려는 게 이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건데, 사람의 다리와 몸통만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인체의 머리와 팔 등이 생략이 되어도 그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걸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체와 머리와 팔은 걸어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역동성을 압축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때 불필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도로 보여지겠네요. 근데 이거는 불필요한 부분은 이라고 말한 건 살짝 좀 의심이 되긴 하는 건데, 좀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확실하게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거든. 미켈란젤로는 원하는 형상을 창조하기, 미켈란젤로 찾아봐야겠죠. 점토를 먼저 조소했대요. 변형이 쉬운 점토를 먼저 조소했대요. 점토. 미켈란젤로 당시의 조각은 당시 조각의 일반적인 방식은 먼저 점토로 원하는 형상의 미니어처를 만든 뒤 대리석에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형상과 재료는 분리되기 마련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이와 달리 곧바로 대리석을 깎아 작품을 만들었다. 점토가 아니라 대리석을 곧바로 했다. 점토를 먼저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그리고 예술이 갖는 미학적 의미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 여태까지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찾아주자면은, 미완성의 미학적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계기, 인식을 넓혀지는, 미완성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예술적 작품이라는 인식의 범위를 넓혀줬네요. 2번 풀었고 1번 풀었고요. 3, 4번 풀어봅시다. 이제 지문은 다 읽었으니까 사실 나머지 두 문제는 빨리 풀릴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거예요. 보시면은, 잠깐만, 지금 잘 녹화가 되고 있냐? 녹화되고 있구만. 그래. 자, 보시면은 3번 A를 바탕으로, A 부분이 여기죠. 미켈란젤로 부분이니까 미켈란젤로 예술작품이 나왔어요. 미켈란젤로의 노예 연작 중 하나이다. 대표적인 논피니토다. 더 설명할 게 없죠. 논피니토에 대한 설명 여기 다 있으니까. 논피니토 기법은 머리 없죠? 한쪽 팔, 여기 지금 한쪽 팔만 있는데 끝까지 완성하지 않았죠? 그리고 미완으로 두었다. 적절하죠. 감상자가 어떤 위치에서 감상자의 위치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노예의 모습을 통해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이 노예, 이 부분들을 보면은 볼 수 있죠. 4번 연작,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회, 단일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단조로움, 다양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단조로움. 얘네 전부 다 돌로 했는 것 같은데, 그치? 돌로 했는데, 그쵸? 단일한 재료 사용으로 인한 단조로움을 피하려 한 의도는 아니고, 다양한 모습으로 육체와 싸우는 여러 인간 영혼들을 상징하려는 그런 거였죠. 이게 아니네요. 5번 미켈란젤로는 물질에 갇힌 형상을 해방시키고자 밖으로 나오려는 고투의 순간을 생생히 보여준다. 영혼의 감옥인 육체에서 벗어나려고 육체와 싸우는 여러 인간 영혼의 상징,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간주했다. 맞죠?
사실 굳이 밑줄 긋지 않고 눈으로 보면서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밑줄 그어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문맥을 고려할 때 니은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니은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문맥을 고려할 때라는 힌트까지 줬어요. 문맥을 봅시다. 정과 망치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이건 일반적인 예술작품의 완성품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뭐예요? 논피니토잖아. 자, 이렇게 흔적을 남겨놨는데 로댕의 경우는 여기서만 이렇게 나왔지 앞에서 안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더 읽어줘야죠. 자, 그대로 둔 채 작품을 끝냈다. 감상자로 하여금 정교하게 다듬어진 완성작과는 달리 작가의 채취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하였고 작품에 담겨있는 작가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법과 경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뭐예요? 작가 플러스 기법 경향과 관련된 선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둘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거 뭐 있죠?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뭐 있죠? 작가의 채취와 작가의 기법, 경향을 짐작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체의 일부분, 시선무사 이런 거 아니고요. 작가가 형상화하고자 했던 주제의식 아니고요. 세밀한 조각예술의 아름다움 이런 거 아니고요. 작가와 관련되지 않았어요. 작가의 경향과 파편화된 흔적을 통해 조각의 진료에 대한 기존인식이 작품에 반영되었으면 들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진료에 대한 인식 이런 거 없어요. 작업의 자취 그리고 독특한 개성, 창작 기법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답은 5번이네요.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얘는 조금 간단하게 풀리는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읽고 잘 푸는 게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느낌을 제대로 잡았는데 그 느낌이 계속 지문 쭉 이어진다면은 지문 끝까지 쭉 이어진다면은 사실 그 지문은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미 반은 이해한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좀 더 쉽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빨리 풀려고 노력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